벌프 파트 1 벌프. 여러분, 오늘 밤 몇 시에 수면을 취하실 건가요? 중요한 것은 몇 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누우시느냐입니다. 혹시 지금도 천장을 보고 주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고?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 내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말이죠.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상쾌하지 않으세요? 낮에 자꾸 멍해지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벌프 파트 2 벌프.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동성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치매와 뇌 건강을 연구해 왔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5년 전까지 매일 밤 새벽 3시마다 깨는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잘 주무세요. 수면이 중요해요 하면서 정작 저는 밤새 뒤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병원에서 찾지 못했던 해답이 바로 제 침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수면 자세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 건강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인적으로 돌아누워 자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15년간 저를 괴롭히던 새벽각성 증상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면 자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프 파트 3 벌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체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밤마다 내 속 노폐물을 치우는 청소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제가 2,000명 넘는 내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천장을 보고 자는 사람들의 뇌 청소율이 30%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30%입니다. 미국 루체스터 대학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이 천장 보고 자는 사람보다 뇌 청소 효율이 30% 높았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 속에 찌꺼기가 쌓이면 5년 이내에 치매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손주 얼굴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벌프 파트 4 벌프. 잠깐 영상 끄지 마십시오. 왜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100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중 83명이 자세만 바꿨는데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면제 안 먹고 1천만 원짜리 매트리스 안 사고 그저 눕는 방향만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박은님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주 이름이 금방 안 떠올랐습니다. 낮에도 자꾸 멍했고 MRI를 찍어봤더니 내 척수에게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내 속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돌아누워 주무십시오. 딱 그것만 바꿨는데요.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낮에 멍한 적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도 혼자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천장 보고 주무시는 분은 천장이라고 써주시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은 럽이라고 써주십시오. 아침에 머리 무거우신 분은 무거움이라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셔라. 한 분이라도 더 치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주변의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 중에 아침에 머리 무겁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카톡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벌프 파트 5 벌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윤미숙님은 15년 동안 매일 밤 불을 켜고 주무셨습니다. 왜냐고? 어둠이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거실 불을 켜놓고 침실 스탠드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8시간씩 수면을 취하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렸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윤미숙 님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물으셨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주무시려고 노력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무실 때 불을 켜놓고 주무십니까? 네, 거실이랑 스탠드 켜놔요. 어두우면 무서워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불을 켜놓고 주무시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뇌 속 노폐물도 안 치워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무서운데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복도에 아주 작은 발등만 켜 놓으십시오.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윤미숙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될까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3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가 집에 왔는데요. 제가 손주랑 놀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해서 못했을 텐데요. 한 달 후엔 직접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그리고 어제 먹은 거 기억나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윤미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무섭습니다. 저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복잡한 치료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수면 자세와 조명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벌프 파트 6 벌프. 여러분, 애 왼쪽으로 누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옆으로 눕는 게 아닙니다. 왼쪽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밤새 뇌 속을 흘러다니면서 노폐물을 치웁니다. 마치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물이 잘 흐르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더 잘 흐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도 괜찮지만 왼쪽이 더 효과적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척수액 흐름이 막힙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에 짐이 쌓여 있어서 못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뇌 속 노폐물이 안 치워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정희 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는데 최근 2년 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5분 전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스 불을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 작은 허혈성 병변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흔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왼쪽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20분 동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뇌척수액 이야기도 하고 연구 결과도 보여드렸어요. 김정희 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습니다. 2주 후엔 더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제가 장보고 온 거 다 기억합니다.
뭐 샀는지도 한 달 후 만났을 때 김정희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퀴즈 프로그램 보는데요. 정답을 많이 맞힙니다. 왼쪽으로 눕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침대 오른쪽 끝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침대 가운데로 오니까요. 둘째, 왼쪽 팔을 베개 위로 올리십시오. 팔이 저리지 않게요. 셋째,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십시오. 허리가 편하고 자세가 안정됩니다. 넷째, 배 밑에도 작은 쿠션 하나 놓으십시오. 배가 당기지 않아서 편안합니다. 다섯째,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적응되면 천장 보고 자는 게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왼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뒤척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장을 보지 않고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왼쪽으로만 계속 누우면 심장에 압박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주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번 천장 보고 자요. 2번 왼쪽으로 자요. 3번 오른쪽으로 자요. 4번 엎드려 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목이 꺾여서 내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절대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완전히 깜깜하게요. 지금부터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벌프 파트 7 벌프. 여러분, 방에 불을 켜놓고 주무십니까? TV 켜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분도 계시고 모두 끄셔야 합니다. 완전히 깜깜하게요. 왜냐고?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무엇이냐고?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나와라 깊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청소도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우리 뇌가 착각합니다. 아, 아직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했는데요. 불 켜고 잔 사람은 뇌 노폐물 배출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40%입니다. 천장 보고 자면 30% 저하되고 불 켜고 자면 40% 저하되는데요. 둘 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70% 떨어지는 것입니다. 뇌 청소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65세 주미자님이 계셨습니다.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TV 소리 들으면서 자야 잠이 와요. 조용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8시간씩 주무시는데도 피곤하고 낮에 자꾸 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TV 끄고 주무십시오. 완전히 깜깜하게 하시고요.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잠이 안 와요.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TV 대신 라디오를 켜 놓으십시오. 소리만 나오는 거. 불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30분 타이머 맞추세요. 주미자님이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TV 소리 없는 게 너무 좋아요. 머리가 맑아요. 2주 후엔 라디오도 끄고 주무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조용해야 잠이 와요. 소리 있으면 오히려 깨요. 3개월 후 만났을 때 주미자님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낮에 안 졸려요.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왔어요. 완전 암흑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모든 불을 끄십시오. 거실, 화장실 불, 스탠드, 모두. 둘째, 커튼을 쳐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하십시오. 가로등 불빛도 방해가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충전기 불도 가리십시오.
작은 빨간불도 영향을 줍니다. 검은 테이프로 붙이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넷째, TV는 완전히 끄십시오. 대기 모드 불빛도 안 됩니다. 다섯째, 시계 불빛도 가리십시오. 디지털 시계, 파란불, 그것도 방해가 됩니다. 여섯째, 문 밑으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하십시오. 문풍지나 수건으로 막으세요. 일곱째, 완전히 깜깜해서 무서우시다면 복도에 아주 작은 발등 하나만 켜 놓으십시오. 침실 문은 닫으시고 처음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평생 불 켜고 주무셨는데 갑자기 깜깜하면 그런데 3일만 참으십시오. 적응되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십시오.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방에 불 몇 개나 켜놓고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 범모든 불 꺼요. 2. 번스탠드만 켜요. 오타 수정. 불 많이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말씀해주세요.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일주일에 하나씩요. 갑자기 다 끄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도 바꾸고 불도 껐는데 베개가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베개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베개 몇 개 베고 주무십니까? 2개, 3개 주무시는 분도 계시죠?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목이 꺾이거든요. 목이 꺾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하버드대 연구 보면 목 25도 이상 꺾일 경우 뇌의 혈류가 20% 감소했대요. 20%입니다. 뇌에 피가 20% 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굶주립니다. 산소도 못 받고 영양도 못 받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베개 안 베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딱 적당한 높이가 있습니다. 손가락 2-3개 높이입니다. 손가락 3개를 세워서 쌓았을 때 높이요. 대략 6에서 8cm 정도입니다. 이게 딱 맞는 높이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윤정호 님이 계셨습니다. 베개를 무려 3개나 베고 주무셨습니다. 선생님, 베개 높아야 편해요. 낮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목이 아프며 두통이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베개 몇 개 베고 주무십니까? 3개요. 높아야 좋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거 너무 높습니다. 목이 꺾여서 뇌혈류가 막힙니다. 제가 낮은 베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윤정호 님은 처음엔 불편해 하셨습니다. 너무 낮아요, 선생님.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적응되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어지럼증이 없습니다. 2주 후엔 더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목도 안 아프고 두통도 없습니다. 한 달 후 만났을 때 윤정호 님이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이제는 높은 베개가 불편합니다. 낮은 베개가 좋아요. 베개 높이 이렇게 맞추십시오. 첫째, 손가락 3개 높이로 맞추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를 세워서 쌓은 높이입니다. 둘째, 누웠을 때 경추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셋째, 너무 푹신한 베개는 안 좋습니다. 머리가 푹 꺼지면 목이 꺾입니다. 적당히 단단한 게 좋습니다. 넷째, 메밀 베개나 천연 라텍스 베개가 좋습니다. 높이 조절도 되고 통풍도 잘 됩니다. 다섯째, 베개는 2년마다 바꾸십시오. 오래 쓰면 높이가 낮아지고 변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베개가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어깨 높이만큼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밑에 수건을 한 장 더 깔으십시오. 천장 보고 누웠을 때보다 2에서 3cm 더 높게요. 그럼 목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개 몇 개 베고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이상, 4번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베개 여러 개 베고 주무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 줄이십시오. 하나씩 빼가면서. 갑자기 다 빼면 불편하니까요. 자, 이제 3가지 다 배우셨습니다. 왼쪽으로 눕기, 완전 암흑, 베개 높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루틴 알려드릴게요. 벌프 파트 8 벌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루틴을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저녁 루틴. 잠들기 2시간 전.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금지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모두. 잠들기 1시간 전. 셋째, 스마트폰, TV, 컴퓨터 다 끄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십시오.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옵니다. 잠들기 30분 전. 다섯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모든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전자제품 불빛을 가리세요. 여섯째,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십시오. 시원해야 잠이 잘 옵니다. 잠들 때 일곱째,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십시오. 베개 높이를 확인하시고 이 루틴대로만 하시면 2주 이내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 74세 정인호 님이 계셨는데요. 이 루틴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손주 이름은 바로바로 나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를 살리는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눕고 완전히 어둡게 하고 베개 높이를 맞추십시오. 박은자님 기억하십니까? 10년 동안 천장 보고 주무시다가 왼쪽으로 눕고 불 끄신 후 2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김정희님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는데 왼쪽으로 눕고 한 달 만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조미자님은 TV 켜놓고 주무시다가 완전 암흑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낮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윤정호님은 베개 3개 베고 주무시다가 하나로 줄이신 후 어지럼증이 없어지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왼쪽으로 눕기, 완전히 어둡게 하기, 베개 높이 맞추기.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핵심은 얼마나 자느냐보다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시간보다 자세, 약보다 습관이 뇌를 살립니다. 왼쪽으로 눕기, 완전 암흑, 낮은 베개. 이 3가지만 있으면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저는 2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왼쪽으로 돌아 누워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뇌가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침에 머리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손주 이름이 바로 나와요. 이런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김동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